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코인 생활입니다. 오늘은 XRP는 왜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수분 강자인가 시리즈 6번째 시간인데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XRP는 왜 결국 사용될 수밖에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마 XRP가 리플렛에서 그냥 옵션이다, 선택사항이다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게 네트워크가 커지고 결제량이 늘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왜 XRP가 이제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리플렛이 확장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봐야겠죠. 초기 설계에서는요, XRP가 없어도 은행 간 거래는 가능했어요. 그냥 필요할 때 쓰는 선택적인 다리 역할. 네, 맞습니다. 브릿지 자산이라고 불렀죠. 선택적 브릿지 자산. 아, 그렇죠. 브릿지 자산. 근데 이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통화 종류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개 통화만 있을 때는 필요한 환전 경로, 이게 한 10개면 됐는데 만약에 50개 통화가 참여한다. 그러면 이게 계산해보면 무려 1225개의 직접적인 환전 경로가 필요해진다는 거죠. 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네. 이걸 일일이 다 연결한다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상상만 해도 복잡하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뭔가 효율적으로 딱 연결해주는 공통의 다리, 이 브릿지 통화가 없으면 네트워크 확장에 좀 명백한 한계가 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기존 국제 송금 방식의 그 고질적인 문제, 유동성 문제가 확 드러나는 겁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뭐냐면 거래하려는 모든 통화 쌍마다 그 노스트로 계좌라는 걸 유지해야 했거든요. 아, 노스트로 계좌요? 그 해외은행에 미리 돈을 넣어두는 거 맞죠? 맞습니다. 자사 명의 계좌인데요. 이게 엄청난 자금이 그냥 묶여있게 되는 거예요. 사용되지도 않으면서요. 운영 비용도 당연히 올라가고요. 리플넷이 아무리 실시간 결제를 지향한다고 해도 그 결제를 실시간으로 지원할 유동성이 없으면 사실 반쪽짜리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실시간 결제망인데 돈이 실시간으로 안 돌면 의미가 없으니까. 네, 바로 거기서 XRP가 이제 핵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든 통화쌍마다 미리 자금을 쌓아둘 필요 없이 XRP를 그 중간 다리로 딱 쓰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딱 필요한 만큼만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XRP가 없으면 유동성 공급이 어렵고 그러면 실시간 결제도 어렵다. 이런 연결이네요. 그렇죠.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열쇠가 바로 XRP인 셈입니다. 듣고 보니 리플사의 공식 입장 변화도 좀 이해가 가네요. 예전에는 그냥 XRP는 옵션이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XRP를 써야 유동성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네, 명확하게 스탠스가 바뀌었죠. 실제로 리플이 그 XRP를 쓰는 실시간 유동성 서비스, ODL이라고 하죠. 그 API를 강화하고 있고 또 유동성 허브 기능 이런 걸 네트워크 자체에 넣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ODL, 즉 온디밴드 리퀴디티가 핵심이죠. 그리고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 그러니까 리플 달러죠. 이걸 도입하면서 XRP랑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쓰는 약간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XRP랑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쓴다? 이것도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이런 전략 변화는 이제 실제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렛 전체 거래에서 XRP로 활용하는 그 ODL 방식 비중이 이미 60%를 넘어섰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크죠. 60%요? 생각보다 훨씬 높은데요? 네, 꽤 높습니다. 특히 그 SBI 레미트라고 일본 회사, 또 동남아의 트랭로, 아프리카의 온아프릭 같은 주요 파트너사들을 보면요. 이 회사들은 XRP 기반 송금 서비스를 아주 활발하게 쓰고 있어요. 아, 특정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군요. 그렇죠. 특히 일본, 동남아, 아프리카 이쪽 지역에서는 XRP 결제망이 이미 좀 실질적인 활용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 그러니까 디지털 중앙은행 화폐를 발행해서 리플렛에 연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CBDC요? 네, 서로 다른 나라의 CBDC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해야 할 필요성이 당연히 생기겠죠. 이때 XRP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뭐랄까 시스템의 논리적인 귀결에 가깝다고 봅니다. 근데요, 전문가님, 은행들이 기존 방식에 너무 익숙하고 또 XRP 자체의 가격 변동성 같은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효율성 하나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방식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물론 좋은 지적이십니다. 전환에는 당연히 저항이 따를 수 있죠. 익숙한 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기존 방식의 비용과 그 비효율성이 점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계속 쌓이는 거죠. 그리고 XRP를 활용하는 ODL 같은 경우 그 XRP 보유 시간을 정말 극단적으로 짧게 가져가거든요. 몇 초 단위로요. 그러면서 가격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기술적인 노력도 계속하고 있고요. 은행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랄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듣고 보니 결국 XRP 사용 여부는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리플 네트워크라는 시스템 자체가 성장하고 복잡해지면서 구조적으로 요구되는 필연성, 이런 거에 가깝다는 이야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구조적인 필연성이죠. 네트워크가 커지고 또 CBDC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들이 막 늘어하면 그 사이를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XRP의 역할은 더 주요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네, 정확합니다. XRP는 이 디지털 금융망의 효율성을 높이는 엔진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교통량이 막 늘어나면 더 넓고 효율적인 도로 시스템이 필요한 것처럼 금융거래량이 많아지고 참여자가 다양해질수록 이 XRP라는 엔진의 필요성은 그냥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정 주체의 의지라기보다는 시스템 자체의 작동 원리다. 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시스템의 법칙 같은 거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자료들을 보면서 XRP가 리플 네트워크 안에서 왜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를 좀 명확히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나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보인다는 거였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죠. 그래서 XRP의 실사용은 언제부터 본격화될까? 그 시점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다음 편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